챗 GPT를 이용해서 악성 메일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는 코딩까지 요청해서 만든 사례입니다. 이렇게 악성 메일을 만들기 또는 미시 메일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AI에 의해서 생성된 악성 메일이 바로 이렇게 탐지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메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메일 공격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 체계는 고전적인 기존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들의 한계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한계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고객사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면 대부분 과거에 쓰는 방식들을 그대로 리뉴얼하는 형태를 많이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는 좀 더 진보된, 더 진화된 어떤 방어 체계들을 갖출 수 있는데 업무도 바쁘기도 하다 보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냥 리뉴얼하면서 더 좋은 방어 체계를 가지지 못하는 환경들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있는 이메일 보안 체계를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BC 공격을 위한 하나의 추가된 시스템을 더 하려고 하시는 고객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메일 쪽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이슈가 있는지를 또 찾아내야 되는 어떤 그 지원에 대한 어떤 어려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기존의 이메일 보안들이 어떤 포인트들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차세대 이메일,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메일 체계를 가져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탐지를 해야 되겠죠. 정상 메일은 차단하지 않고 악성 메일만 차단하는 이런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기존 이메일 보안들의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탐지 속도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샌드박싱을 이용한 이메일 방어 체계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샌드박싱은 어떤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분에서 1. 그런데 실제로 메일을 수신하는 수신자는 메일을 빨리 수신하고 싶고 메일이 왔는지 도착하는 확인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시간 딜레이 타임이 있게 되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탐지 속도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여러 기사들을 보여드리고 여러 새로운 유형도 보여드렸지만 계속해서 진화하는 공격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팸 이외의 피싱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이라고 하는 것까지 발전해서 하는데 이런 새로 진보되는 다양한 유형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최근 이제 샌드박싱이라던가 여러 기술들을 기존에 과거에 쓰는 부분들을 보면 모든 컨텐츠에 또 모든 문서에 모든 URL에 모든 하위 URL까지 다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사용자가 이메일을 받기 전에 다 검사하고 악성적인 여부를 판단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퍼셉션 포인트라고 하는 이 기술은요,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 다른 나라에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샌드박싱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샌드박싱은 열 수 있는 VM의 개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많은 양의 메일이 들어오거나 많은 양의 문서가 들어오거나 하면 동시에 다 샌드박싱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100%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얼마나 많은 유저가 들어오든 얼마나 많은 메일이 들어오든 얼마나 많은 문서가 들어오든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 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악성 그 공격 기법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즉시 하고 처음에 들어온 공격이 이후에 다른 고객사한테 퍼지지 않도록 2시간 이내에 전 세계 엔진들을 패치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방어들을 막기 위한 그런 체계들을 갖추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99.95%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회사하고 같이 일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7%라는 방어율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사이에 99.95%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방어율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방식에 의해서 100% 모든 컨텐츠, 모든 문서, 모든 링크에 대해서 다이나믹 스캐닝을 100%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숨겨져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스캐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365일 24시간 저희가 SOC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일을 수신해서 뭔가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내부 회사 안에 있는 자체 SOC 팀에도 문의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펄셔스 포인트 SOC 센터에 다이렉트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느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악성이 탐지된 게 맞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탐지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 항시 대기 중인 이 SOC 센터를 이용을 해서 바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직접 요청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보안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이 요청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20분 이내, 평균 20분 이내에 해당 내용에 대한 리스판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판스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저희가 이제 같이 체계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운영하는 SOC가 분석해야 되는 업무 로드를 평균적으로 7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실 수가 있게 됩니다. 펄셔스 포인트라고 하는 회사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0 고객이 넘는 고객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여러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악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엔진을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같이 제휴가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유명한 고객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고 또 많은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계속 이메일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펄셔스 포인트의 기술은 단지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역을 확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래서 파일들이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파일들이 다시 쉐어링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클라우드 환경들에 대해서 문서가 올라가고 또는 컨텐츠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악성적인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체크해서 안전한 형태의 클라우드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을 해서 그런 악성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청구를 위해서 어떤 사진, 이미지나 PDF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자로부터 악성적인 것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입되는 문서들에 대해서 100% 스캐닝해서 문제가 없는 파일들만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들로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형태들로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큐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추가적인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메일 공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수신해서 저희가 스캐닝하는 타임에는 그냥 안전한 링크로 옵니다. 보통은 이제 아마 SOC 요즘에 이제 고금방 보안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협력업체를 탈취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먼저 공격한 이후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메일이 들어오는 시점의 링크에는 굉장히 안전한 형태들을 보이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클릭하는 그 순간에는 그 해당 이미 공격이 된 그 목적지를 변조시켜서 유저가 클릭하는 시점에는 이제 악성적인 사이트를 변환시키는 그런 공격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다이나믹 형태가 유저가 클릭하는 그 순간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의 익스텐션 형태로 해서 유저가 클릭하는 모든 링크에 대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안전한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같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런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엔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세븐 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가장 쉽게는 스팸 필터 다 아실 거고요. 또 스태틱 엔진에서 정적인 바이러스 백신 검사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엔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악성인지를 판단할 때 한 개 한 개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악성인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파일이든 URL이든 콘텐츠를 받게 되면 이 세븐 레이어를 동시에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VM 상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구성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일이 유입이 되면 그 메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 모든 URL 그리고 그 URL, 서브 URL까지 저희가 다 동시에 이 세븐 레이어를 통해서 다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걸 종합적인 형태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악성 메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악성 메일을 검사를 하게 되면 각각의 레이어가 다 탐지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레이어가 탐지한 결과를 각각의 레이어가 또 검증하면서 교차한 정보를 또 교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여기 잘 안 보이는 만약에 여기 레이어에서 코드 아나리시스에서 탐지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코드 아나리시스에서 탐지된 어떤 악성 IP가 저희가 여기 Threat Intelligence DB에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형태를 하냐면 왜 Threat Intelligence 없는지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다시 TI에다가 그 해당 정보를 반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TI에서 탐지가 됐는데 다른 레이어에서는 하나도 탐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알고리즘의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지를 못했는지 어떤 부분 이유 때문에 탐지를 못했는지를 다시 찾아서 알고리즘을 다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각각의 다른 레이어끼리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99.95%의 방어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들이 저희가 하나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면서 상호 보완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영되는 알고리즘의 업데이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99.95%라고 방어율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율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대체적으로 자동화돼서 저희가 AI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지된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이런 요소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악성 메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린 이 세븐 레이어 중에 뭐 스팸 필터나 뭐 시그니처 방식의 스태틱 아나리시스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메일 보안이라는 부분이 뭐 20년 넘도록 해왔던 시장인데 이 어떻게 보면 레트오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왜 했는지, 이 부분의 시작을 2015년도에 왜 했는지의 이유가 이 하프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커시브 언패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술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방어율 그리고 기존의 이메일 보안과는 다른 형태의 보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프라고 하는 기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프는 하드웨어 어시스턴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가 이제 하프라고 용어를 하고 저희가 여기 앞에 샌드박스 킬러라고 있는데 샌드박싱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전혀 없앨 수 있는 샌드박스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샌드박싱보다 훨씬 우위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베이스냐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실행 맵이 보이실 텐데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워드 문서든 엑셀든 이렇게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 파일들이 실행됐을 때 얘가 가지는 독자적인 프로세스 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면 이 실행이 됐을 때 CPU상에 로드가 되는 프로세스 트레이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텔의 기술을 이용한 건데 실제로 이 파일이 샌드박싱처럼 실행되는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CPU에 로드되자마자 이 파일의 그 프로세스 맵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처럼 5분을 기다리지 않고 평균 10초 이내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실행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의 실행 맵을 이미 학습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일에 수신된 파일의 실행 프로세스를 VM으로 로드하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파일을 가졌던 프로세스 맵과 악성 메일이 가진 프로세스 맵이 다르게 됩니다. 이 기술이 독보적으로 악성을 부분을 분석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디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방식을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을 매칭하게 되는데요. 왜 샌드박싱보다 더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저희가 샌드박싱을 하게 되면
뭐 엑셀 프로그램 하나라고 하더라도 엑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엑셀 파일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엑셀 버전에 VM을 다 띄워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리소스 한계 때문에 뭐 최근 사용하는 버전을 우리가 골라서 몇 개만 선택하게 되죠. 근데 저희는 과거 실행됐던 모든 그 버전의 그 트레이스 맵을 이미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학습해서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들어온 파일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맵을 기존과 대조를 해보면 모든 버전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M을 다 띄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실행되는 파일 하나만 띄우면 이 파일이 어느 버전의 문제가 그 이슈가 악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바로 판단해서 이렇게 바로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샌드박싱이나 CDR 기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30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30초는 맥시멈 30초이고요. 평균 저희가 10초 이내의 분석 시간을 가지게 되고 정확도도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샌드박싱 같은 경우 보통 5분에서 이상을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되고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런 문제는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만들게 됩니다. CDR 기술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CDR의 애로사항은 기존 파일이 변조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해야 되는 펑션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샌드박스 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샌드박싱이 우리가 지금은 그게 최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보통 올릴 수 있는 시간에 타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1시간 후에 작동하라던가 이런 형태들을 하게 되면 일단은 러닝되지 않도록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는 파일들을 실행 못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암호화된 트래픽도 마찬가지로 할 수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버전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샌드박스가 환경에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런 이미지를 통한 공격이 많이 와서 이 사례를 좀 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들어온 메일로 봐서는 그냥 정상적인 메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육안을 확인했을 때는. 근데 실제로 이 이미지 상에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바로 이미지로 캡처를 해서 여기에서 링크로 걸려있는 정보들을 다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걸려있는 링크들을 각각은 또 다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VM 영상에서 다 쫓아가고 저희가 트레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스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지 봅니다. 여기 마치 5365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365 사이트가 아니라 피싱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개성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퍼시션 포인트만의 어떤 이미지 인식 모델로 이런 악성 링크, 서브 링크까지 다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악성 여부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QR코드를 들어오는 경우에도 악성 QR코드가 있는 메일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 QR코드에 들어있는 모든 콘텐츠를 추출하고 이미지, 문서, 그리고 링크된 URL들을 다 찾아가서 저희가 이 악성 메일인지를 판단하고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리커시브 언패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첨부된 파일이 압축 파일로 되어 있거나 또는 파일에 들어있는 링크가 들어있거나 또는 어떤 메일 안에 부분에 링크가 있거나 그 부분에 모든 엔드 마치는 링크까지 다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를 다 쫓아가서 찾아내서 악성인지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래서 100% 저희가 모든 컨텐츠를 동적으로 스캐닝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끝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SOC 센터를 저희 퍼시션 포인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언제든지 어떤 의식적인 부분 또는 문의하고 싶은 사항들을 연락을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문답 시간 20분 이내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문의 오거나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이 SOC 센터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악성적인 행위들을 보고 분석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알고리즘으로 배포된 건이 인스턴트 리스크를 다시 알고리즘으로 반영해서 배포된 건 3,000건이 넘게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자료를 보시면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SE랩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1위를 탐지율 100%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일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차단하지만 또 차단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차단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6월달에 이제 POC 했던 내용을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메일 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하는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POC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샌드박스 기반의 기술로 이메일을 탐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비교해서 걸어보니까 기존 솔루션에서 탐지 못하는 것들이 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몰랐는데 탐지를 많이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 제품이 아니지만 한국화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희 한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아래한글 문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미 다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서 저희가 최적 그 탐지율도 다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속적인 지원에 신뢰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용자한테 악성 메일이 왔을 때 사용자한테 알림이 갑니다. 이런 악성 메일이 왔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내된 악성 메일에 들어있는 설명이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이 상세하게 메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 오는 내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내 메일도 영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한국말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악성 메일을 받았을 때 악성 메일의 원래 메일의 이미지 화면과 그리고 이 악성 메일이 왜 탐지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같이 메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면 악성 메일인지 100%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샌드박스를 쓰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아까 뭐 보시는 장표랑 비슷한데 이렇게 월등히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내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미지 공격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